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0년 개정된 6회 손해평가사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과목에서 구상 5개 중 먼저 첫 번째로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당하는 작물들을 이제 품목별로 묶어봤습니다. 전체 과수로, 그다음에 논작물, 밭작물도 이렇게 엮어봤는데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글자가 너무 작고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글씨도 크고 또 중요한 부분들, 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의 목적을 5가지 포인트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 이듬해를 문구를 사용하는 게 과수에서는 적과전, 종합투, 사과, 배, 단감, 떨분감이 있고요. 그리고 발화기부터 해서 그해에 수확하는 밤, 대추, 감귤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과수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마늘, 양파, 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속한해 수확하는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과전, 종합투, 그리고 밤, 대추, 감귤의 과수가 있고요. 그리고 밭작물에서는 이제 봄 감자를 제외한 가을 고랭지 감자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단호박, 그리고 고랭지에 해당되는 배추, 무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밭작물에서는 양배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는 브로콜리, 당근, 월동배추가 있어요. 그리고 파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봄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는 메밀, 그리고 월동무, 그리고 쪽파 1형과 쪽파 2형이 이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1형과 2형으로 구분이 됐을 때는 파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쪽파 1형은 당해연도 수확이 되는 거고요. 쪽파 2형은 이듬해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월 15일 이전이고 이거 이후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식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고구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쪽파에서 1형, 2형을 구분하지 않을 시에는 식재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멈춰놓고 빈칸 한번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제 과수에 관련해서 적과전, 종합투, 포도, 복숭아, 자두부터 먼저 보험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보험료 납입일에 속한해 수확하는 해당 품목으로 사과, 배, 단감, 떨분감이 있습니다. 밭작물에는 품목 옆에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밭작물 이름들이 써 있고요. 크게 1번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그러니까 즉 보험 약관에 따라서 가입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이라고 지금 모든 품목들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기간으로 해서 당연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듬해인지 속한 해인지 아니면 뭐 파종을 한 건지 정식을 한 건지 식재를 한 건지에 대한 아까 내용들, 아까 이제 그 5가지 포인트가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해당되는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떨분감입니다. 나머지 품목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품종이나 아니면 뭐 재배 방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포도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대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포도 재배용 비가림시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고요. 당연히 비가림시설은 뒤쪽에 보실 참다래, 대추도 해당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는 지금 약관이나 그리고 업무방법서에서도 이듬해라는 문구가 지금 없는 유일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농업수익감소부장의 포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항에 이듬해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다음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 역시나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그 다음에 이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을 복숭아라고 보시면 되고, 자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밤이랑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 그리고 매실, 오미자, 유자. 그러면 이제 종합과수 구종이 다 나왔네요. 밤의 경우에 이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이고, 보험료 납입이 속한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밤이죠. 그래서 밤, 대추, 감귤이 이렇게 속한 해에 수확하는 품목이 말씀드렸죠. 참다래 같은 경우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참다래 및 비가림시설이 있고요. 역시 이듬해에 수확하는 참다래로 가입 대상 품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헤이워드 해서 여러 가지 품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주 지역 비가림시설 과수원만 가입 가능한 게 이제 골드 품종인데 제스프리 골드랑 이제 한라 골드가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추도 내용은 똑같고요. 그리고 대추는 이제 품목 및 비가림설에 해당되는 거고, 보험료 납입이 속한 해에 수확하는 대추.
매실 역시 매실부터 오미자, 유자까지는 다 이듬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작물과 밭작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작물 같은 경우 이제 벼, 이제 밀이 있고요. 앞부분 그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품목 내용 똑같고요. 근데 이제 밭작물, 논작물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품목 뒤에다가 해당되는 품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내용 똑같고 양파도 내용 똑같습니다. 단 이제 2번 항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보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료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배 방식이나 아니면 기간에 그런 이듬해인지 속한 해인지 그런 것들 좀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먼저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일인 속한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고요. 밀 같은 경우는 농지에 파종된 밀, 마늘 같은 경우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이듬해에 수확하는 이제 가을 뿌림 재배 양파라고 지금 또 용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다음 밭작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랑 고구마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감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종류로 해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은 내용 똑같고 2번도 이제 속한 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한 해에 수확한다고 지금 문구가 있고요. 단 이제 유의사항으로 이제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는 게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 재배 품종이라는 게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새풍인가 봐요. 다음은 이제 봄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속한 해가 아닌 이제 파종이라는 문구가 써 있어서 3월에 파종하여 당해 6월 말부터 7월경에 수확하는 봄감자라고 합니다.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가을 감자와 내용은 똑같고요. 단 이제 이런 감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뭐 보험 기간을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자 같은 경우 약 한 4개월 정도의 생육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감자는 봄인 3월에 심어서 여름이 이제 7월경에 4개월 정도 지난 7월경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이제 가을 감자는 이제 가을 정도 수확을 심어야 되는데 약 8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30일 이제 11월 30일이 이제 보험 종이가 되는 거고 4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랭지 감자는 좀 약간 상간지 되잖아요. 그래서 봄보다는 좀 늦게 한 달 늦게 그다음에 상간지 되니까 빨리 추워지니까 가을 감자보다 한 달 빠르게 한 이제 10월 31일이 종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봄 감자는 3월부터 7월경까지 하고 4개월 그다음에 고랭지는 이제 4월부터 가을 감자보다 한 달 빠른 이제 10월 31일까지고요.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봄 감자 끝난 8월 중순부터 11월 31일이 종기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1번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 고구마는 이제 식재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가입한 농지에 식재된 고구마라는 용어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음 밭작물 보시면 먼저 이제 옥수수의 경우 내용은 똑같고요. 대신 이제 이번에 속한 해에 수확하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품종을 구분합니다. 이제 표준 중량을 이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찰, 미백 2호, 이제 미흑찰이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대학찰 같은 경우는 지금 160g, 그다음에 미백 2호는 180g, 나머지는 190g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표준 중량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찰 160g, 미백 2호는 180g, 나머지는 190g이라고 암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다음으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실제 정식하는 노지 양배추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거고 정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노지는 같이 내용이 따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듬해, 아까 전에 마늘, 양파 그리고 차까지가 이제 이듬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품목이 이제 해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차란 차나무의 신초, 해까지를 수확한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수매 기간이 5월 11일까지를 이제 보장의 종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밭작물의 마지막인 콩을 내용을 보시면 속한 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내용이 있고요. 다음으로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한 보험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추의 경우에는 이제 속한 해에 수확하는 고추, 메밀 같은 경우는 파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정식, 단호박 같은 경우는 속한 해에 수확, 당근은 이제 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정식인지 파종한지를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세요. 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길러가지고 어디다가 정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메밀가 그리고 파종은 이제 직접 뿌리는 거라서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보험 기간이나 아니면 보험금 산출할 때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참에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 생산비 보장 밭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무, 파가 있고요. 배추나 무는 이제 고랭지인지 월동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파는 대파와 쪽파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아니 그냥 대파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 똑같고요. 속한 해에 수확하는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이 들어가 있는 월동 배추는 정식을 하고, 이제 정식은 노지랑 같이 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식하여 재배하는 노지 월동 배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월동 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 배추는 정식, 월동 무는 파종을 하고 노지라는 문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월동 무에는 시설 내 가입 대상, 시설 내에서 이 무를 재배하는 것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인수제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험의 목적에 월동 무에는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쪽파가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쪽파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사항들은 내용이 똑같고요. 먼저 이제 2번 사항에 해당되는 보험료 납입을 속한 해에 가입한 농지에 식재된 쪽파, 그 쪽파는 식재입니다. 고구마와 똑같이요. 그리고 이제 1형과 2형으로 쪽파는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사업 지역과 파종 및 수확 시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하고요. 먼저 이 1형은 이제 충남 아산, 지역이 아산이고, 시기는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하거나, 아니면 지역이 다른 전남, 보성 지역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수확하는 노지 쪽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2형을 보시면, 2형은 이제 충남 아산 지역이고요. 9월 15일 이후. 1형은 이전인데, 충남 같은 지역에 2형은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해서 이듬해 4월 5일에 수확하는 노지족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식이란 문구를 쓰는지, 파종을 하는 문구를 쓰는지, 식재를 하는 문구를 쓰는지에 대해서 밭작물에서 종합이랑 생산비 부장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양배추가 있고요. 이게 브로콜리고요. 당근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배추긴 배추인데 이렇게 산이 아닌 월동 배추가 지금 정식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월동 배추. 그러니까 종합위험이랑 생산비 부장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그렇고요. 파종은 꽃이 나오네요. 이게 어떤 꽃일까요? 이거는 이제 무꽃이네요. 네. 먼저 이게 감자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메밀. 그 다음에 무도 이제 월동 무가 될 거고요. 이건 팥꽃이죠. 그래서 쪽파가 됩니다. 대파는 안 되고요. 그래서 봄감자, 메밀, 월동무, 쪽파에서 1형, 2형 그 두 단을 해놨어요. 1형, 2형으로 구분할 때는 파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식재는 이제 고구마랑 쪽파가 있습니다. 이거 쪽파는 이제 1형, 2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한 단만 지금 있고요. 앞부분에 보셨다시피 보험의 목적을 제가 이게 5가지 포인트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보험의 목적에서 구분을 한 50% 정도는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듬해 같은 경우는 속한 해에 수확 과수 제외되는 게 적과점 종합 2, 그 다음에 발화기부터 그해 수확하는 밤, 대추, 감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밭작물, 마늘, 양파, 차. 속한 해에 관련된 거는 과수는 말씀드렸던 거고, 밭작물은 봄감자를 제외한 가을 고랭지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콩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비 부장 밭작물은 고추, 단호박, 고랭지. 그러니까 고랭지 품목은 다 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랭지 배나 고랭지 무, 그리고 대파가 해당되고요. 정식은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월동 배추. 파종은 감자 중에서 봄감자만, 그리고 생산비 부장에서는 메밀, 월동무, 쪽파를 이제 1형, 2형으로 구분했을 때, 쪽파 1형은 당해연도 수확을 하는 거고, 쪽파 2형은 이제 이듬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식재되는 거는 고구마랑 쪽파를 1형, 2형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식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시설 안에 있는 작물, 그리고 시설만 하면 되겠네요. 먼저 그 시설 안에 있는 작물 내용을 보시면 인삼이 이제 인삼 해가림설이랑 그리고 인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원예에 해당되는 부분들, 버섯에 해당되는 작물들에 대한 내용들만 보시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공통된 사항들은 다 뺐고요. 먼저 인삼은 보험료 납입에 속한 2번에 있었던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삼 재배시설, 그 다음에 당연히 인삼의 수확을 종료한 인삼 재배시설을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고요. 인삼과 관련돼서는 인삼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 재배시설과 인삼, 어떤 기간에 관련돼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종류별로 해서 과채류인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이류인지, 꽃 4가지요. 역경채류인지, 잎을 사용하는 거죠. 근채류, 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작물에서랑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정식 또는 파종 후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며 육묘는 가입이 불가하다. 내용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 작물 같은 경우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표고버섯이 있을 거고요. 표고버섯은 원톱. 그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2016년 이후에 하게 되면 5년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이라는 문구를 썼고요. 느타리 버섯은 이제 균병,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은 이제 균상재배라는, 그러니까 표 원톱, 느타리 균병, 새병, 양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역시나 이제 버섯도 원예랑 비슷하게 종균 접종 이후 버섯만 가입 대상이며 배양 중인 버섯은 가입 불가라. 마지막으로 각 작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시설물에 공통된 사항들이 있고요. 세 번째 사항으로 해서 그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 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 그러니까 버섯 재배사나 원예 시설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목재나 축재로 시공된 하우스는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은 구조체와 피복제로 한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별장 창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제 차이로 이제 원예 시설이랑 버섯 시설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원예 시설에 대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버섯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먼저 원예 같은 경우는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실질적 내용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형인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까지는 꼭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버섯도 역시나 버섯 재배용 단동하우스,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 온실 및 내재형 하우스로 해서 1번, 2번, 3번 내용은 같은데, 이 각각의 하우스에 대한 어떤 용어들이, 어떤 종류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 부대시설은 공통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그리고 터널과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도 부대시설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선별기나 냉장고 같이 농업용 시설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직기비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선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